자신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을 설치, 운영하여 대의제의 한계, 직접민주제의 한계, 공공이 주도하는 공론화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출발은 저는 대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면서 여기에 있는 모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 이런 지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공론장의 힘을 한번 체험해보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권자라는 것을 가장 체험하는 데가 선거철 아닙니까? 온 거리에 막 굽신굽신 절하고, 그죠? 전화 오고 이렇게 합니다. 선거철만 우리는 주권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권자가 되지 않은 것이 공론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공론장을 앞으로 잘 하려면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뷰를 보니 햇빛과 전혀 반대 방향의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그늘막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 만약에 마을에 문제를 한다면은 그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지만 이런 장애 나오기는 힘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잘 알리고 온라인으로 그 의견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의 입장에서 점포이동 주민 자체가 필요할까? 그냥 학숙생처럼 왔다가 주말에 조금, 또 저녁에는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을 다니고 하는 분들에게 이 동일한 게 내가 살고 있는 삶터가 어떤 의미가 할까? 어떻게 하니까 이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특별법 회계로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세 또는 마을세로 명칭을 바꿔서 그 돈을 동별로 지원해줘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해볼만한 거죠. 주민자치가. 제가 이제 전포이동 주민자치회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곧바로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론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이겁니다라고 말만 할 테니까 그러한데 아까 보다시피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암동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이 길이 지금 이 10차선이거든. 10차선 흔적이 이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만 있어요. 요거 쪽에서 볼 건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공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 지역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빈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고통 이웃에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는데 자세히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발제를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이창욱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전공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문가 입장에서 빈집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 시리즈로 해서 빈집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조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토론이 좀 더 깊이 있고 그러면서도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을수록 토론이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얘기를 나눌 거고요. 토론은 1시간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근데 부산 진구의 전포동에 있는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은 한 명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러다 보니 왜 앞에서 했던 조사들이 다 엉터리냐고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거는 소유자가 있는 땅을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영도의 예를 하나를 들면 한 80몇 채, 100몇 채인가? 그리 빈집이 있다는데 실제 조사해 봤더니 거의 800몇 채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700몇 채는 뭐냐? 무허가집이죠. 그럼 무허가집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빈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다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1번입니다. 1번. 어느 나라를 가도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소유가 누구든지 간에 물론 어떤 사업에서 돈이 쓰였을 때 국민 세금이 쓰였을 때 무엇까지 돈을 써야 되냐는 그건 별개의 이야기인 거고 일단은 조사는 정확하게 해놔야지 그 무슨 대응을 할 건데 조사가 바로 안 돼 있다는 게 이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론장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활동의 가치를 이런 데 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방자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지방자치들이 각자의 지역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포동을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공론장에 계시는 많은 지역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내고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그 건축은 물리적인 건데 비물리적인 컨텐츠를 정말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제도화 시스템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계속 살고 싶게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들도 꾸준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주민자치민간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 속에서 지역에 맞는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표 설정,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누었고 제도 및 시스템은 첫 번째는 일단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누가 어디서 주체가 돼야 되나? 일단 관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은 대한민국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행정 조직이 동통까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일단 1번,
그 다음에 동시에 주민이 같이 있는, 여기도 주민자치위원장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 둘이 합심해서 협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뭐 실제 조사된 것들을 플랫폼을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넣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사된 걸 이제 보상하고 철거할 거는 이거 어떻게 보상하고 철거를 하려면 아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건축 토건 세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빈집 철거에 대한 어떤 법의 제정이 대단히 필요하다. 뭐가 물론 이게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철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어떤 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가 빈집 철거를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 지금 현재 우리 새들 사업 구간에 재개발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투기성으로 빈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한다면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좀 마음이 조금 실천적으로 마음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와 함께 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에 대해 압박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